지금 노동조합의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기능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형태를 보실 거예요. 이 조직 형태는 굉장히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직산, 기, 일로 저희가 두 문자를 딸게요. 직업별 노동조합, 아까 직능, 길드, 네, 직업적 어떤 능력, 전문적인 숙련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직업별 노동조합이 있고요. 15페이지에 이제 직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 같은 산업,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활동 보시고 형태를 보실 건데, 조합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방금은 나누신 거예요. 조합원의 자격이 이 지금 노동조합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조합원 자격인 거죠. 우리 기업 소속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이게 조합원 자격인 거고,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모두가 가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일반 노조입니다. 그래서 직산, 기일로 두 문자를 딸 건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조직 형태에 대해서 서술하여라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산, 기일 써주시고 각각의 개념, 그 다음에 특징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특징은요, 말 그대로 이 직업별 노동조합의 특징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경영학에서 특징은 이 자체로 특징을 써주실 수도 있고, 장단점도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15페이지에 1번 동그라미는 개념이고요. 2번 동그라미는 조금 장점으로 해석되는 특징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단점으로 해석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쉬워요. 개념은 저희가 직업, 산업, 기업, 일반이잖아요.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실 때는 산업과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삼는 노동조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산업별은 직업과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암기 부담을 조금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제가 막 서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조합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곳은 일치하는 노조는 어딜까요? 직업별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단결력이 강화됩니다. 단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교섭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섭을. 근데 문제가 뭐냐? 전체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귀족 노조네 이러는 거죠. 전체 사회적으로는. 두 번째, 규모를 생각을 해볼게요. 조합원 규모. 규모가 가장 큰 노동자원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노조라든지 산업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직업이, 특수한 직업이 있거나 그 기업별 근로자는 아무래도 좀 적겠죠. 규모가 크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논점이, 주제가 공통된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노조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저임금 보장, 근로조건, 근로시간 준수,
이런 좀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갖기 위해서는 조금 지지는 받지만 일반적인 것들이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노동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기업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산업 내에서도 같은 금속 산업인데 자동차를 만드는 거나 뭐 조그마한 뭐 은박지를 만드는 거나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일반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통제가 어렵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관계 일치성,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들었고, 세 번째, 기업과의 밀접성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기업과 가장 밀접한 곳은 바로 기업별 노조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사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당연히 기업별 노조도 뭐 예를 들어서 연봉 20% 인상, 10% 인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별 노조나 일반 노조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어용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포섭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이번에 승진시켜줄 테니까 노조 탈퇴해.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개념 위주로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페이지에 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